20대 시절에 나는 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험을 했다.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의 일이다. 큰 누나가 상당한 부자였는데 수영장과 테니스장이 있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기에 내가 미국에 가면 누나가 당연히 등록금을 내줄 줄로 알았다. 나는 누나를 찾아가서 대학 입학 합격 증서를 내밀었다. 그런데 누나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다. 이걸 왜 나한테 주니? 한국에서 막 건너온 나의 사고방식과 미국에서 오래 산 누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동생이 미국에 처음 온다는 점을 생각해서 비행기 표값을 대줬는데 그것만 해도 누나로서는 큰 생색을 낼 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일로 크게 깨달았다. 미국 시스템에서 형제가 부자인 것, 부모가 부자인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병들면 자식이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모와 자식은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금전적으로 독립된 관계가 되며 그 점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나는 그것을 대학생이 되고 미국에 가서야 깨달았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이내 깊이 감사하게 됐다. 그런 가르침을 준 누나가 없었다면 경제적 독립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일찍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제적 경험을 하면서 자란다. 이를테면 구두를 닦거나 이웃의 아기를 돌봐주고 용돈을 번다. 이런 경험은 경제가 머릿속에서 추상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내가 부대끼는 문제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축구를 하면서 공 다루는 기술을 익혀가듯 현실에서 경제를 다루며 경제적 창의성을 키워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기로도 또 자식들에게 경제 교육을 엄하게 하기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심보감쯤 되는 오래된 잠언 모음집, 탈무드에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내가 살던 동네에도 유대인 부자가 한 명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잠언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부잣집에는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는 너무나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어느 날부턴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 용돈을 모으고 모아 원하던 장난감을 살 정도가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가게에 갔다. 그런데 아이는 물건을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세금 때문이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다. 엄마가 옆에 있기는 했지만 세금을 대신 내주진 않았다. 아이는 결국 세금만큼의 돈을 더 모은 후에 다시 가서 장난감을 샀다. 그 아이는 이 경험을 통해 세금의 개념을 완벽히 체득했을 것이다. 장난감을 사겠다고 돈을 모으는 아이도 기특하지만 그보다도 경제적 깨달음을 주기 위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대신 이뤄주지 않는 엄마는 또 얼마나 현명한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주려고 한다. 자식이 돈 문제로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건 가상한 일이지만 그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 자식 스스로도 경제적인 경험을 쌓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말만 하면 뭐든지 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경제적 창의성이 전무한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뒤처지고 도태되게 되어 있다. 경제적 창의성은 단순히 경제 교과서를 읽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지금은 안 쓰는 장난감을 동네 바자회에 들고 나가 판매하는 경험이라도 해봐야 길러진다.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창피하거나 품위 없는 일로 여기면 안 된다. 당신의 아이가 잡아주는 물고기만 먹는 수동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가? 아니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아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가? 둘 중 어느 쪽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는가? 답은 자명하다.